첫 번째 시청자분께서는 이 현대인들에게 뇌호흡법 이런 수련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예,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시민성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80%죠. 근데 이 시민성 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성 질환을 위해서는 이 뇌호흡이 아주 필요하고 더 크게 얘기해서는 뇌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걷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걷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냥 이동수단으로 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동수단으로 걸는다면 그건 노동이지 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걷는 걸 통해서 난 장생보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장생보법이라는 걷는 방법을 개발했고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게 보급한 이유는 이 장생보법만 걷는 것만 잘 걸어도 우리 건강의 그 시민성 질환의 5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의료비 지출을 50%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걷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걷는 것도 이게 뇌호흡에 속합니다. 뇌로 걷는 거니까요. 누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뇌를 활용해서 걷는다는 것은 결국은 잘 걷는 건데 잘 걷는 방법이 장생법이다. 근데 이것이 어렵냐면 간단한 거예요. 1분이면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 중심이 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에 이 나이 먹으면 중심에 목에 힘을 주게 되고 목에 힘 준다는 건 긴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열중셔서 하는 거 좋아해요. 왜? 중심이 뒤로 가야 편안하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중심이 앞에 오면요 많은 부분의 근육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뒤로 이렇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지만 그때부터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게 되면 무릎이 안 좋고 또 계단 올라가는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젊은 사람이 걷는 거대로 걸어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간단하게 중심을 앞에다 두는 거다는 거죠. 평상시 대부분 걷는 분들이 맨발 걷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맨발을 걸을 때만 해도 발가락 의식하는데 신발 딱 신고 나서는 발가락 의식하지 않고 걷게 됩니다. 거기다 또 뒤치고 또 높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뒤꿈치에 힘이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무릎 관절에 부담이 오고 고관절에 부담이 오고 이런 것이 이제 골반의 변화가 오면서 위장병서부터 고혈압부터 당뇨병부터 모든 병이 다 연결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중심만 이게 어렸을 때 잃어버린 걸음걸이에요. 발가락에 힘을 더 주고 그렇지. 걸어라. 발가락에 힘을 주고 중심을 1도만 앞에다 두면 모든 그 균형이 다시 또 어그러진 체형이 바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실험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한 달 걸으면 근데 내 스스로가 체험한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뭐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달만 하면은 계단 올라다니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무릎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의 뭐 혈압에 대한 거, 당뇨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걸음걸이가 바뀌면은요, 건강만 바뀐 게 아니라 성격도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다리에 나타납니다. 걸음걸이. 왜냐하면 시험에 낙방한 사람은 걸음걸이가 힘이 없어요. 감정이 그냥 걸음걸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이래서 바로 우리가 뇌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는 거죠. 그래서 참 뇌호흡이 중요하고 뇌호흡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걷는 것만 잘 걸으면 이게 뇌호흡이 된다.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시켜준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EQ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아이들의 창조적인 두뇌 개발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중요한 거죠. 결국은 정서적인 건데 문제는 애들에게 긴장을 주지 말으라는 얘기죠. 긴장이 아주 창조적인 그 두뇌 개발에 나쁩니다. 결국은 그것을 굿뉴스가 굿브레인을 만든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안전 정보를 자꾸 줘버리면 우리 누가 긴장하게 되고 하던 것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보를 줘라. 이왕이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뭔가 가능성이 있도록. 너 지금은 이랬지만 앞으로 잘할 거다. 이런 희망을 많이 줬을 때 이것이 대화를 통해서 뇌호흡을 시키는 겁니다. 어허. 그렇게 되면은 희망을 주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긴장을 주면 누가 긴장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뇌는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특히 또 민감하죠, 그런 부분에. 그럼요. 예. 예. 마지막 질문,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뇌 수련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예, 뭐 아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예. 끔 씹는 습관을 바꾸는 거. 예를 든다면은 끔을 씹을 때 단맛이 빠지면 계속 씹어야 뱉어요. 뱉죠? 그렇죠.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끔을 진짜 잘 씹으려면 네. 단맛이 빠지고 나서부터 30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 이것을 씹을 때 입에서 침이 나오게 되고 지금 악관절이 운동이 되고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끔을 씹을 때도 이제 단맛에만 빠지면 다 뱉듯이 이러다 보면 인간관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 단맛이 빠졌을 때 30분은 구강의성이 아주 좋고 턱관절이 좋기 때문에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끔을 씹어도 그렇게 씹으면은 뇌 건강에 좋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예. 박사님께 설립하신 이 한국뇌과학연구원 예. 이곳에서 또 이 뇌과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조장희 박사님과 또 연구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를 그렇죠. 예.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예, 조장희 박사님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과학자 1호인 신희섭 박사님하고도 연구를 했는데 뇌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보통 10%나 하지 15%밖에 사용 못 한다는데 이걸 90% 이상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완전 제가 개발한 것 중에서 HSP라는 게 있어요. 하이튼 센서리 퍼셉션이라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뇌의 한계가 아직 모르거든요. 무한한 게 뇌인데 문제는 이 눈을 우리가 감고 예를 든다면 손으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보지 않고는. 예. 그런데 그러한 감각인지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애들을 훈련시켜 보니까 많은 애들이 눈을 감고 색깔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물론 눈으로 보면 질 쉽죠. 눈이 아닌 우리 몸에 새로운 센스가 있다. 이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비밀 중에 하나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요즘 학교 교육이 5%를 위한 교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등상 탄 사람이 5%가 안 돼요. 나머지는 매일 박수치기 바빠. 나머지는 매일 구경하고 잘하는 사람들 박수치고 이러기 때문에 나머지 95%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